네, 방송 토크입니다. 자, 주원이 형이 그 얘기를 했잖아. 이제 뭐 청신호 뜬 건가요? 급물살 뜬 건가요? 와, 진짜 징하다. 그랬다가 바로 이러다 뭐 또 암초 나오고 이럴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얼마 전에 했었어요, 주원이 형이랑. 근데 지금 곧바로 암초가 나왔어. 대형 암초가 지금 나왔습니다. 이거 사실상 결렬 아니에요? 이거 지금 결렬로 보여요. 저도 그냥 암초가 아니야. 제가 방금 라디오를 하고 오지 않았습니까? 예, TBS 라디오. 원래는 이제 구성이, 그러니까 제가 이제 TBS에서 축구살롱이라는 라디오로 그 강지연 아나운서, 소준일 캐스터랑 같이 하는데 주간 이슈를 하나씩 봐요. K리그 관련돼서 네. 되도록이면 하는 근데 거죠. 한국 선수들도 가끔 하는데 이제 제가 오늘 그걸 준비를 했어요. 이제 오늘 이제 다른 분이 나오셔가지고 제가 주간 이슈 김민재 라초를 넣습니다. 아, 그래? 근데 그 부분을 지금 통째로 다 날렸어요. 아, 이렇게 되니까 갑자기 지금 막 나오는 막 이제 나오기 시작했으니 우리도 속보로 지금 후다닥 해서 다루는 건데, 자, 일단 보겠습니다. 라치오 시아모노이라는 곳에서 김민재 라치오를 안 갈 거다. 여기가 원래 김민재가 라치오 간다고 되게 유력하게 얘기했던 합의에서 데예요. 최초 보도했던 막 이런 내용. 그 로마 지역지거든요. 네, 그래. 라치오의 관심이 이제는 식었고 합의가 불발됐다. 에이전트 피의 문제가 생겼다. 그러니까 좀 많은 에이전트 피를 요구한 것 같아요. 여기 상으로는 라치오는 다른 선수를 영입할 것이다 라는 종류의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 다음 1메사제로 여기서는 김민재 라치오 멀어졌다. 타레 단장에 김민재를 영입하고자 하는 어떤 시도? 실패했다. 라치오에 제법 근접을 했었던 김민재는 토트넘이나 PSV를 향할 수도 있는데, 뭐 여기 입장에서는 어디로 가나 뭐 그냥 이거 아마 사족을 단 것 같고, 라치오 뭐 24H 뭐 이런 것 같아요. 하여튼 여기에서는 중개 수수료의 문제, 즉 에이전트 피의 문제가 발생을 했다 그랬는데, 이 현지 보도 쪽을 좀 보면 지금 여기 나오고 있는 에이전트 피의 가격이 350만 유로, 하나로 따지면 50억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아주 초대형 선수들의 에이전트 피가 굉장히 비싸죠. 왜냐면 그만큼 이 종류가 크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일반적인 선수들의 피보다는 좀 비싼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 뭐 한 두세 배 정도 되는 것 같아. 이렇게 팬분들은 뭐, 야, 이 정도면 진짜 뭐 라이올라급 아니냐? 막 이런 얘기를 하실 정도로. 근데 이게 우리가 사실 여부를 명백하게 확인할 수 없고, 일단은 나온 기사에만 좀 의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소스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100% 진실이라는 가정 하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러니까 이 얘기대로 에이전트 피에 문제가 생긴 거다라고 가정해서 보면 이 에이전트 피는 사실 좀 높은 액수인 건 사실이다. 네. 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이 요거와 관련해서 사실 약간 이렇게 될 수 있을 법한 최근에 좀 신호들이 몇 개 있었어요. 첫 번째, 꼬리엘레 그 델로스포르트에 보면 시모네 인자기 감독의 이야기를 좀 보도를 했는데, 직접 언급한 건 아닙니다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시모네 인자기 감독은 확실하고 보장되어 있는 센터백을 원한다 라는 종류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말은 솔직히 얘기하면 이건 김민재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김민재는 우리가 봤을 때 실력이 대단한 선수라는 건 오케이, 인정. 우리는 알지. 그런데 유럽에 있는 이탈리아 리그의 감독 입장에서 내가 본 적도 많이 없고, 그것도 지금 뭐 유럽 변방에서라도 뛰는 게 아니라 중국에서 뛰고 있는 대한민국 아시아인 수비수에 있는 전혀 보장되고 확실한 센터백이 아니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 유럽 쪽에서 지금 김민재 선수를 평가할 수 있는 조금 더 객관적이고 명확한 잣대는 국가대표팀 경기가 될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렇지. 그 정도 되고, 그 다음에 A매치를 했을 때 아주 좀 떨어지는 팀이 아니라 좀 어느 정도 수준되는 팀이랑 경기, 그 정도가 다야. 그러니까 이를테면 브라질이랑 했었던 그렇지. 그런 경기들이 객관적인 지표가 될 수 있고, 물론 베이징에서 뛴 거, 그리고 그 이전에 전북에서 뛴 거, 그것도 다 체크하겠죠. 데이터는 다 될 수 있어요. 근데 딱 봤을 때 K리그, 그리고 이제 C리그라고 하죠. K리그, C리그에서의 활약상보다는 국가대표팀에서 정말 제대로 된 강팀을 만났을 때 이 선수가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보는 눈도, 그렇지, 당연히 그쪽으로 더 쏠릴 수밖에 없다는. 그걸 보고 판단을 하는 게 그들 입장에서는 가장 좀 객관적인 지표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할 텐데, 최근에 대표팀 소집도 안 됐었잖아. 그러니까 볼만한 그게 없다. 그래서 근데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이거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만약에 김민재가 이적을 해도 문제입니다. 시모네 인자기 감독이 본인 어떻게 보면 이 그 주관이 굉장히 뚜렷하고 그게 강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들었다 싶은 선수들은 혹사에 가깝게 많이 뛰는데, 아니면 배제할 가능성이 커요. 모든 감독들은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이라면 김민재는 우리가 추측컨대
탈의 단장에 픽일 가능성이 커. 아 감독보다. 네, 근데 그런 경우가 그러면 있어요. 이렇게 오죠? 그러면 정말 잘하지 않으면 혹은 실수가 있다면 감독 입장에서 그럼 그렇지. 제 아웃.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단 말이야. 맞아요. 이게 사실이라면 사실 김민재는 라치오를 안 가는 게 맞아요. 자, 거기에다가 이건 우리나라 언론들의 보도를 좀 보면 스포츠 동아에서는 김민재 최측근 씨가 라치오에 져서 몰랐는데? 아 이게 CCG가 최측근이에요? 최측근. 예. 그다음에 정통한 씨는 JTH. 예. 그리고 스포츠 조선에서는 베이징과 여전히 소통 중인데 네. 김민재 측에서 얘기하기를 라치오 이적설에 대해서 나는 들은 게 없고 토트넘 이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는 종류의 이야기를 스포츠 동아와 스포츠 조선에 했습니다. 아니, 최근 보면 김민재는 이 라치오로부터 개인 조건이나 개인 합의에 대한 걸 아예 들은 적이 없다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국내에서.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이 라치오 지역지에서 이 정도로 나온다면 난 이 얘기는 그냥 사실 실제로 들었다 하더라도 에이전트와 구단들은 언론 플레이를 하니까 이게 뭐 야 절대 없는 일인데 그럼 라치오 여태까지 얘기한 건 다 구라야? 이렇게까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판단을 좀 잘해야 될 게 해외 쪽의 소스도 정말 중요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지역지나 아니면은 뭐 되게 유력한 언론 뭐 예를 들면은 뭐 영국으로 따지면 BBC 같은 네. 그러니까 그런 데가 될 수가 있지만 아니 뭐 요새는 이제 디애슬레틱이 되게 있고. 공신력이 높아졌고 네. 근데 한국 선수에 관한 내용은 한국 언론이 조금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있는 기자분들도 김민재 쪽과 당연히 연결되는 루트가 네. 있을 테니까 아무리 해외 에이전트를 쓴다 그렇죠. 하더라도 이렇게 되면 뭐 그래 라치오 이야기는 뭐 그렇다 치고 김민재도 원하는 게 일단 지금까지 나온 걸 좀 정황을 보면 PL 이적을 좀 더 원하는 것 같다라는 쪽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이 종합해 보면 라치오 띠 이렇게 간다. 그 와중에 라치오가 좀 원하려고 했었던 마라시 쿰블라 같은 경우에는 같은 지역 라이벌인 좀 로마 AS 로마와 네. 원칙적인 합의를 하고 이거는 의무 이적 옵션이 포함된 임대 형식이 될 것 같다고 얘기하고 의무 이적 옵션이 발동되는 그 가격은 3천만 유로 420억 정도라 그래요. 네. 그리고 뭐 개인 합의만 되면 쿰블라는 로마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여하간에 그러면 이렇게 되면 라치오는 다른 수비수를 찾을 것이고 꼬레르 델로 스포르티 얘기대로라면 좀 더 우리가 알고 있건 혹은 유럽에서 뛴 선수를 그렇죠. 찾을 가능성이 크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토트넘이야? 라고 갈 수 있잖아. 근데 사실 그것도 좀 애매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사실 토트넘은 센터백이 우리가 지속적으로 원하니까 토트넘을 바라니까 얘기를 했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후순위죠. 굉장히 후순위예요. 왜냐하면 토비가 있어요. 다빈손 산체스가 있어요. 다이어가 있죠. 그 다음에 탄강가랑 포이스도 있어요. 맞아, 후안 포이스도 있어. 그 중에 포이스가 아웃 링크가 없지 않으니까 임대를 간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그럼 나간다 치자. 그래도 4명이 있어. 김민재가 와서 잘할지 안 할지 그리고 이들보다 탄강가 정도는 밀어낼 수 있어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영입 자체를 안 할 수도 있는 포지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레길론 베일 딜이 계속 진행 얘기가 나오고 중이고 있고. 일단 레길론이 먼저 일단 딜이 될 것 같고 그 다음 베일 딜도 될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다음으로 그러면 어떤 포지션에 대한 영입을 토트넘이 생각을 하고 있느냐를 우리가 생각을 따져봐야 되는데 그러면은 당연히 백업 스트라이커예요. 저는 심지어 지금 여러 가지 주급 보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저기마다 다르고 쌈미 목벨은 80%까지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데이비드 온스테인은 50% 근처가 될 것이다. 근데 그것도 주급 부담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만약에 베일까지 오죠? 저는 짱구를 굴려봤을 때 야 공격수니까 베일은 백업 스트라이커도 우리 접어두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심지어는 레길론 베일 딜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적 시장 끝. 딱 끝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있어요. 봐요. 물론 최근에 어떤 그 바스토스트 같은 링크들도 있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일까지 온다면 백업 스트라이커는 영입하지 않고 레길론 베일로 우리 끝내고 여기서 정리하자라고. 그럼 김민재는 아닌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왜냐하면 솔직히 말하면 스트라이커는 네. 케인 빠진다? 야 그럼 손흥민 중앙 써. 손흥민 중앙 쓰고 그 다음에 베일 뭐 하고 베르바인이랑 그래, 뭐가 이렇게 뭐가 써서 있잖아. 이렇게 이렇게, 돌려 그래, 그렇게 해도 할수 있어. 되거든. 그러니까 그러니까 불가능하지 않아. 이게 핵심이에요. 불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딜이 성사가 됨과 동시에 그냥 이적 시장이 끝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토트넘이란 구단 자체가 이제 막 올라가고 있는 구단이지만 굉장히 스쿼드나 어떤 이적 금액을 풍성하게 막 이렇게 하는 타입의 팀이 아니라 좀 빡빡한 예산 그리고 그쵸. 특히나 레비. 근데 그래 뭐 그래서 그러면 야 센터백이 좀 불안하긴 하니까 김민재 딜 하자라고 보자.
그럼 김민재들이 들어갔어.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센터백은 졸라 후순위라고 치면 레비가 이적료를 높게 쓸 이유가 없고, 근데 여태까지 지금 김민재들이 쉽게 안 된 거는 언제나 지금 계속적으로 얘기되는 게 이적료인데 네. 베이징 입장에서도 됐어 그럼 이러면 되는 거 아니야. 안 팔아. 안 팔아. 그리고 뭐 겨울에 다시 한번 기회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 뭐 막말로 그럴 일은 없겠지만 1년 뒤에 FA가 거기까지 그냥 우린 김민재 데리고 있겠다라고 해도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러면 김민재 입장에서는 이번 여름 이적 시장이 나올 가능성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네네네. 그러면 김민재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봐야 되는데, 지금 베이징 고안이 우리가 몇 번 얘기했었던 디나모 모스크바의 보스니아 수비수 슈니치를 영입을 한 것 같아요. 네, 디나모 모스크바 측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슌치가 베이징관으로 간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어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외국인 쿼터가 모자라니까 페르난두가 나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드렸어요. 그럼 이제 뭐가 문제냐? 슈니치 앤 김민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김민재를 벤치로 내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안 쓸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례를 안 본 게 아니잖아. 김용거 같은 경우에 못 뛴 기간이 꽤 됐잖아요. 권경원도 사실 코타 그랬잖아요. 밀렸었던 적이 꽤 있었고. 그러니까 그러면 최악의 경우에 김민재가 이적을 못하고 그냥 뛰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다. 이건 우리가 정말 바라지 않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러니까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냥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 딜이 지금 난 라치오행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그래 수비의 본고장으로 가는 거 좋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약간 진짜 먹구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됐다. 근데 일단 지금 현지발 기사가 이제 맞다고 전제를 깔면 이거는 결렬이 된 느낌이다. 보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뭐 중앙 김민재 마냥 사실 별 얘기가 없어도 하나씩 하고 그랬었는데 깝깝하다. 네. 김민재도 굉장히 답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이 정도 상황 종합을 해서 우리가 속보를 좀 빨리 드리려고 한 거니까 좀 더 지켜보도록 할 텐데 이거 보니까 이번 여름에 이적 안 되나? 나 이런 생각 갑자기 드네. 저도 그럴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